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7장 단일 변수 함수의 미분과 활용, 그 5절에 함수로 구성된 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는 뭐 단순한 뭐 객관식 시험 같은 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쓰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봐요. 자, 먼저 살펴볼 게 연쇄 법칙이에요. 체인 같이 생겼다 해서 체인 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연쇄 법칙은요,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복잡한 수식을 좀 간단하게 미분할 수 있는 원리가 연쇄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y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z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z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z가 x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게요. 네, 이해되셨죠? 지금 상황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x가 변화했을 때 야, 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니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x가 충격을 주면 z가 변하고 z가 변하면 또 그게 바로 y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f에 대한 함수인데 이 z를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좀 괄호를 여러 개 넣기 뭐해서 대괄호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충격을 주는 게 x에 충격 주면 g에 영향을 받고 그게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둘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 식을 다시 쓸 수 있는데 x가 변했을 때 z가 얼마나 변하니? 그래서 z가 그 다음 변해서 y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z를 분모 분자에 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그냥 요 정도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x가 변해서 z에 변하고 z가 변해서 y에 영향을 미치는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시험 문제 교재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영화관에서 관객이 한 명이 입장할 때마다 매표 수입이 달라진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짝 한번 봅시다. 이거 경제학 객관식 기출 문제인데요. 관광객을 X라고 할게요. 관객 한 명 입장할 때마다 X 입장할 때마다 그 다음에 매표 수입을 Z라고 해요. 이거는 관객의 수고요. 관객의 수. 한 명 입장할 때마다 이거는 매표와 관련된 수입이라고 할게요. 근데 한 명 증가할 때 매표 수입이 5,000원씩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표 입장료 가격이 뭐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화관 수입의 10%가 영화진흥기금으로 납부된대요. 그럼 여기 매표 수입의 10%, 그러니까 500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Y라고 하는 기금으로 이제 10%가 이렇게 쌓이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게 관심 있을 수 있어요. 야, 영화관 한 명 관객이 증가할 때 매표 수입이 얼마야? 이게 이제 관심사일 수 있고요. 아니면 관심사가 야, 나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매표 수입이 한 단위 변했을 때 한 1원 증가했을 때 어떻게 기금이 얼마나 증가해? 물론 여기선 10%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멀리 살펴보게 되는 거는 야, 관광객 수가 여기 보시면 한 명 증가할 때 기금은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관광객 수가 한 명이 증가했을 때 기금에 얼마나 증가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앞에서 했던 체인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자, 그대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문제 좀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다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함수식에서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요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할까요? 이거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z라고 할게요. 자, 다시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찾으셨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우리가 z라고 할게요. 자, 위에다 다시 한번 쓸게요. 공간이 많이 남아서 z를 어떻게 쓸 거냐면 1번
z가 이거 그냥 gx라고 할까요? gx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앞에 했던 것처럼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y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 값은 그렇죠. z에 대한 함수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2가 있고 z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쓰게 되면은 f고요. 대괄호로 넣어서 g를 x를 이렇게 넣는 거. 다양한 표현 방법 좀 잘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네, x가 한번 충격을 줬을 때 y에 얼마나 영향 미치니 이게 관심사예요. 자, 그러면 x가 충격을 미쳤을 때 z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랑 z가 한 단위 충격을 줬을 때 y가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거 y를 z로 미분하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요 y를 z에 대한 함수로 돼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3승이네.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3승이죠.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3승 위에 거 쓰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6이네. 6 z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z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요거요. z를 x로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z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6 내려오고 6x 플러스 4죠. 예, 오케이. 6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끝. 이거 그냥 정리 좀 하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아니 여기 z값을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6 z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z가 저 위에 있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뒤에다가 요건 곱해요. 6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걸 전체로 봐서 미분하고 안에 거 한번 또 미분하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밑에도 요 안에 박스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Z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요걸 Z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z를 뭐라 그런다? x제곱 플러스 x라고 할게요. 위랑 똑같으니까. 근데 x가 변했을 때 y는 얼마나 변할까요? 이렇게 되면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 z가 얼마나 변합니까? 여기에다가 z가 한 단위 변해서 y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또 같이 볼게요. 이거요. 네, 전체를 z로 봤죠. 그러니까 이걸 z로 미분하게 되면 그렇죠. 0.5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1.5에다가 z에 하나 빼요. 0.5에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요 뒤에 거 색깔을 바꿀게요. 네, 요거 얘는 z를 x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z가 가로 안에 있는 거잖아. x제곱 플러스 x니까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그랬을 때 z를 앞에 걸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5에다가 z 값을 저걸 집어넣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곱하기 2 요거 미분한 거죠. 2x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끝. 뭐 이 정도만 하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구성된 함수의 미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법칙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y가 fx랑 gx랑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나의 관심사가 요거 x가 변했을 때 y는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된다 할게요. 이건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본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fx 미분을 하고 더하기 dx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도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gx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 뒤에도 있는데 그냥 요걸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fx가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0이라 할게요. fx가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0 이렇게 돼 있고요. gx가 얼마냐면은 3x 플러스 2의 x의 0.5 차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플러스 50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함수 관계인데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y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y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y가 2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되니? 요걸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아셨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아예 fx랑 요걸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 fx랑 gx 값이 있죠?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fx랑 gx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푸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뭐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그냥 더 심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y 값은 2 fx를 집어넣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g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넣으면 되죠. 뭐 3x 플러스 2의 x의 0.5 플러스 50 이거요. 이걸 쫙 푸는 거야. 쫙 풀어가지고 이걸 그냥 아예 대입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x로 미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시면 1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 첫 번째 약간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고, 무식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앞에서 나왔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데? 예, 우리가 이거 할 때 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dx를 그 dy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식처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잘 보세요. 지금 y가 어떤 값이냐면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여기다가 y 값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 2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빠져나와 있고 x로 미분을 해요. 뭐를? fx를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요. 빼기는 1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시 x로 미분을 합니다. 뭐를? gx를 미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하시면 돼. 요거를 하셔야죠.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x를 우리가 그 fx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얘 값은 얼마냐면은 6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6x 플러스 1.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g 값을 x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x는 그냥 여기 그냥 남아 되죠. 그 내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 3 남고 요거 0.5 내려가니까 x에 마이너스 0.5 50은 그냥 미분하면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 여기 3 먼저 써야겠네요. 3이 있으니까 3 쓰고 더하기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요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옆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버리면 2 그 다음에 6x 플러스 1 되셨죠?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3 플러스 x의 마이너스 0.5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걸 정리하니까 12x 마이너스 1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네,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한 대로 하시죠. 네, 저는 그냥 무식하게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제 곱으로 돼 있다 합시다. 그래서 fx 그리고 gx가 이렇게 이제 곱으로 돼 있는 y 함수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x 값이 한 단위 변했을 때 y 값이 이거 얼마나 되는가 이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요.
뭐 순서를 지키시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 dx 요거를 앞에 거에다가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그냥 곱해줘요. gx 그냥 놔두고, 아이고 소문자로 썼네요. dx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합니다. 앞에 거는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gg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통해서 보시면 fx가 만약에 ex 플러스 1이라 하고요. gx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y가 어떻게 결합이 돼 있습니까 하면 이 y는 두 개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fx, gx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 얘가 얼마나 변할까 이게 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해도 되고요. 그냥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거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dx분의 dy다 라고 하면은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거는 그냥 써주고요. 앞에 거를 그냥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순서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요. 위에다 썼어요. 얘를 미분해 가지고 그냥 써줘요. 그러면 x를 미분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럼 gx는 어떻게? gx는 그냥 써줘야죠. gx가 x제곱 플러스 x. 네, 되셨죠? 자, 다시 색깔로 한번 봅시다. 얘는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더하기. 그다음 fx잖아. fx니까 요거 fx 이건 그냥 써주고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gx를 색깔을 gx를 x로 미분하는 거예요. gx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그냥 정리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만나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0.5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알식을 전개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나누기도 있어요. 나누기도 한번 볼게요. 나누기요. 3번. 자, 만약에 y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fx에다가 네, gx로 이렇게 나누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요 예제 지금 써놓은 게 바로 지금 앞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니까 요거는 뭐 그냥 셀프로 맡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x가 한 단위 변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x가 한 단위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분모는 gx를요. 이걸 제곱을 합니다. 제곱으로 하고요.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걸 미분하고 gx를 그냥 써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식이 헷갈릴까봐 먼저 그냥 gx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미분을 해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dx 뒤에 fx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요. 빼기. 우리가 뭐 이걸 왜 이렇게 됩니까? 뭐 식을 뭐 증명하거나 확인할 것까지는 관심 있는 분은 하셔도 되지만 아닌 경우는 그냥 뭐 수학자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냥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x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곱해지는 게 뒤에 거 fx를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는 거죠. dx분의 d g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그래서 뭐 공식같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건데 fx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fx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 gx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2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y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x를 gx로 이렇게 네, 나눠주는 꼴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미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 직접 뭐 정리해서 통합해서 미분을 해도 돼요. 그게 더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정리하면 2x의 제곱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분모 gx는 2x 플러스 1,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와 얘가 이렇게 지워져요. 자, 그러면 x-1 이렇게 되거든요. fx는 x-1.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dx분의 dy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거 x-1 하니까 요거 1 이렇게만 남게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해서 구해 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식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여기 보시면 이거 g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gx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1의 제곱. 됐죠? 여기까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값들 넣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gx니까 그냥 써주면 돼. 그냥 쓸게요. 여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fx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4x-1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4x-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좀 애매하니까 그냥 뺄게요. 근데 여기 fx는 그냥 써주면 돼요. 공간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gx를 x로 미분하는 거. 그럼 2 이렇게 되는 2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면 정확하게 위거랑 똑같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하면은 실제 시험 문제를 가져왔어요. 요겁니다. 요거. 자, 한 기업의 이윤은 이윤 함수라고 표현하죠. 이윤은 어떻게 되냐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총생산 및 총비용도 Q에 대한 함수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윤 함수 요거 파이는 Q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tr이 q에 대한 함수고요. 여기는 fq로 했습니다. tc 얘도 q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이거 tr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다 식을 쭉 풀어서 정리해도 돼. tr은 200q가 될 것이고 빼기 tc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tc는 이렇게 한번 크게 쓸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q의 3승 마이너스 6q의 제곱 플러스 220q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식을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이윤극대 생산량을 푸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시죠? 이윤극대 생산량 q는 얼마입니까? 푸는 거야. 그럼 이 이윤함수를요. q로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q로 미분해서 파이 이윤함수 얘를 빵으로 놓으면 그때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짝 요거를요. 직접 풀 수도 있고 이윤이라는 건 tr에서 t를 빼는 거잖아요. 이거 경작에서 하는 건데 살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개 한번 그려서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관심사가 되는 게 Q니까 Q 여기다가 이제 TR하고 TC를 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TR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200Q잖아. 200Q 보이시죠? 200Q TR 그러면 기울기가 200이면서 Q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TR 이렇게 돼 있어요. TC는 어떻게 됩니까? TC는 여기 보시면 TC는 3승이야 3승. 지금 3승인데 3차 함수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0일 때는 100으로 시작하는 여기 보시면 고정비용이 있죠. 얘가 고정비용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편이 있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예, 여기다가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T3를 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역은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 영역은 아유 너무 크다 망했다. 그쵸? 여기 영역은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살펴보시면 얘가 이윤이 0보다 큰 영역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윤 TR보다 TC가 크잖아. 그래서 이윤이 0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윤이 빵이 되는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 그릴게요. 이렇게 내려 그립니다. 여기가 빵이고요. 여기도 빵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이윤함수를 그립니다 하면은 이윤함수 형태가 여기 마이너스가 얼마 되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윤이 극대되는 점은 TR하고 TC의 갭이 가장 커져야 되는데 요 갭이 가장 큰 게 여기에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하면 여기요, 여기. 여기는 사실 보면 갭이 가장 큰데 이거는 손실이 가장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생산량은 바로 여기야, 여기. 그래서 위에 색깔을 칠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이윤이 되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 영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갭이 가장 커지는 거는 우리 보는 거죠. 요 기억나세요? 요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게 MR의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MR이에요. MR. 그리고 TC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MC예요.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는 점 찾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윤함수를 한번 미분을 하시게 되면 그때가 빵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죠. 이윤함수가 빵 이렇게 되는 점을 찾으면 돼요. 요 경우 이제 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해보시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10대고요. 여기는 2일 때. 그래서 2일 때는 손실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윤극대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Q가 10일 때 이윤극대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TR의 접선의 기울기인 MR과 TC의 접선의 기울기인 뭐 MC가 같을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기도 하죠. 그건 뭐 경제학 시간에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챕터 7장 단일 변수 함수의 미분과 활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8장 편미분과 전미분 뭐 이런 거 볼 텐데 우리가 사실 뭐 경제학 객관식에서는 한 편미분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미분은 그냥 뭐 알아두셔도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 개념은 책에 나와 있는 정도는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